도둑이야. 내 지갑. 거기 내 마누라 사진이 있다고. 소매치기에게 밀쳐져 넘어진 노인이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던 그 순간 한 가난한 여대생이 인생이 걸린 대기업 면접을 포기하고 노인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대생은 알 수 없었죠. 바로 그 선택 하나가 며칠 뒤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전화 한 통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진주의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떨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힌 문자가 떴죠. 이자 상환일 3일 경과. 오늘까지 입금 안 하시면 직접 찾아갑니다. 진주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대부업체에서 보낸 독촉 문자였습니다. 이번 달 이자만 해도 80만 원. 원금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죠. 부엌에서는 벌써 할머니가 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진주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이불 속에 감추고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응, 우리 강아지 오늘 면접 본다며?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할머니의 퉁퉁 부은 눈을 보니 진주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전 평생 시장에서 야채 장사만 하셨던 순진한 할머니는 손녀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준다는 사기꾼의 말에 속아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금리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요. 할머니, 제가 죄송해요. 제가 빨리 취직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그래. 다 이 할미가 욕심부린 탓이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푸셨습니다. 진주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대학교 졸업반인 진주에게는 이미 학자금 대출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할머니의 사기빚 4천만 원까지 더해져 7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었죠. 24살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진주는 물을 콸콸 틀어놓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여보세요? 저 이진주인데요. 오늘까지는 정말 어려워요. 다음 주에 면접 결과 나오면 바로. 아가씨, 그런 말 지겹지도 않아? 오늘 오후 6시까지야. 안 그러면 집으로 찾아간다니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진주는 세면대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어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제대로 관리도 못한 거친 피부, 파마한 지 1년이 넘어 푸석해진 머리카락. 그래도 진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이진주. 오늘만 붙으면 다 해결돼. 진주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달랑 정장 한 벌만이 외롭게 걸려 있었어요. 검정색 재킷과 치마.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소매 끝은 색이 조금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만한 옷은 이것뿐이었죠. 진주는 정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색해 보였지만 애써 미소 지어 보이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보여. 이 정도면 충분해. 마지막으로 오래된 검정 코트를 걸쳤습니다. 낡았지만 가진 것 중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죠. 오늘은 꼭 붙자, 진주야. 오늘만 잘 버티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듯한 목소리. 오늘은 굴지의 대기업 한성그룹 대졸 신입공채 최종 면접일이었습니다. 진주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자 마지막 기회였죠. 진주야, 밥 다 됐다? 할머니의 부름에 진주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상에는 김치와 콩나물국 그리고
계란 후라이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도 같이 드세요. 난 아까 먹었어. 어서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주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진주가 집을 나간 후에 남은 밥에 물을 말아 드신다는 거리요. 할머니, 저 오늘 면접 잘 볼게요. 한성그룹 붙으면 월급도 많대요. 그러면 우리 이사도 가고 할머니 무릎 치료도 제대로 받고. 그래, 그래. 우리 강아지가 제일이야. 할머니는 진주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죠. 진주는 억지로 밥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버스비 있니? 네, 있어요. 진주의 말도 거짓말이었죠. 서로를 위한 거짓말이 쌓여갔어요. 진주는 대문을 나서자마자 한숨을 푹 쉬었어요.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왕복 버스비로는 택도 없었죠. 진주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장까지는 걸어서 1시간쯤 걸리는 거리였어요. 1월 중순,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진주는 낡은 코트에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낡은 구두굽이 아슬아슬하게 흔들렸습니다.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제발 오늘만 버텨줘. 구두에게 부탁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걸으면서 진주는 면접 준비를 했어요. 예상 질문과 답변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죠. 왜 저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한성그룹은 국내 최고의. 아니야. 너무 뻔해. 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하면 어떨까요? 빚을 갚아야 해서요. 할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런 대답은 면접에서 통하지 않겠죠. 신호등 앞에 도착했습니다. 면접장인 한성그룹 본사 건물이 건너편에 우뚝 서 있었어요. 유리로 된 거대한 빌딩이 아침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죠. 출근 시간이라 모두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너편에서 한 노인이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어요. 낡은 점퍼에 털모자를 쓴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안고 있었죠. 갑자기 검은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노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노인의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아! 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품속에 있던 낡은 가죽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고 검은 모자의 남자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고 도망쳤어요. 도둑이야. 내 지갑. 노인이 소리쳤지만 바쁜 사람들은 잠깐 쳐다볼 뿐 그냥 지나쳤습니다.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진주는 그 광경을 보고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빨간 피가 번져나왔죠. 내 지갑. 거기 우리 죽은 마누라 사진이 있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픈 줄도 모르는지 계속 지갑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어요. 그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제발 누구 좀 도와주시오. 노인의 애절한 목소리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은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모두 제 갈 길을 갔죠. 진주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50분. 면접장 입장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10시 정각이 지나면 한성그룹 면접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달려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습니다.
한성그룹은 1분 1초라도 늦으면 절대 면접을 보게 하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저 노인은 어쩌죠? 무릎에서 피를 흘리며 혼자 도로 한복판에 앉아 있는 저 노인은요? 진주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빚쟁이들의 협박 전화도 생각났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영원히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할머니는 어떡하고?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온다고 했잖아. 이성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진주의 발은 이미 도로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할머니가 저런 일을 당했다면 진주의 본능이 이끌고 있었죠. 미안해요, 할머니.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진주는 이를 악물고 노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주는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인도로 부축해 옮겼어요. 조심하세요, 천천히. 아이고, 무릎이 많이 다치셨네요. 노인은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주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흐느꼈어요. 사진 좀 찾아줘, 학생. 내 목숨보다 귀한 거야. 우리 마누라 사진이 거기 들었단 말이야. 노인의 손이 얼마나 세게 떨고 있는지 진주의 코트까지 덜덜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바로 신고할게요. 꼭 찾으실 거예요. 진정하세요. 진주는 침착하게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한성그룹 본사 앞 횡단보도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피해자 할아버지가 다치셨고요. 네,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말했어요. 병원부터 가셔야겠는데요. 무릎에서 피가 많이 나네요. 아니야. 병원은 나중에 가도 돼. 도둑놈부터 잡아야지. 노인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진주는 할아버지를 달래며 순찰차에 함께 올라탔어요. 할아버지, 일단 파출소에서 신고부터 하고 치료받으셔요. 제가 파출소까지 같이 갈게요.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진주는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 5분. 이미 면접 시간은 지나버렸어요.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진주의 창백한 얼굴을 눈치챘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는 행동도요. 학생, 혹시 어디 급한 데 가는 길 아니었어? 노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진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봐야 뭐하나 싶었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저 앞 건물에 한성그룹 최종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진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더욱 구겨졌습니다. 뭐라고? 면접? 한성그룹 면접? 노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이 때문에 그 큰일을 망쳐서 어떡해. 아저씨, 지금이라도 차 돌려줘요. 학생을 한성그룹에 내려줘야 해. 노인이 앞좌석의 경찰관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이미 늦었어요. 한성그룹은 1분이라도 늦으면 절대 면접을 안 봐주거든요. 진주는 죄책감에 어쩔 줄 모르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손처럼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저도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그냥 지나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담당 형사가 귀찮다는 듯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덕배요. 경기도 외곽 사는 시골 노인이지. 지갑에 현금 얼마나 들어 있었어요?
5만 원 이하면 솔직히 잡기 어려워요. 형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진주가 나섰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한테는 돌아가신 할머니 사진이 더 중요하다고요. 아가씨가 뭔데 참견이야? 그리고 사진? 요즘 세상에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형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주는 화가 났지만 덕배가 진주의 손을 잡으며 말렸어요. 괜찮아, 학생. 이 아저씨 말도 맞아. 요즘 누가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겠어.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대기실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덕배는 물에 적신 휴지로 무릎에 피를 닦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학생은 참 착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있다니. 할아버지, 그 사진이 왜 그렇게 중요하세요? 혹시 다른 사진은 없으세요? 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덕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마누라하고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작년에 죽기 전에 찍은. 덕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어. 내가 무뚝뚝해서 사진도 많이 못 찍었지. 그 사진이 같이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이야. 마누라 얼굴을 잊을까봐 매일 꺼내봤는데. 덕배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가난했어. 쌀이 떨어져서 보릿고개를 넘긴 적도 많았지. 그래도 마누라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진주는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둘이 살았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았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빠서 자주 못 봐. 그래서 더 마누라 사진이 보고 싶었나 봐. 1시간쯤 지나 조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진주와 덕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진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한성그룹에서 온 문자였어요. 이진주님은 면접 불참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짧은 문자 한 줄이 진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빚을 어떻게 갚지? 할머니는 어떡하지? 진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옆에서 미안해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진짜예요. 어차피 떨어졌을지도 모르잖아요. 학생, 정말 미안해. 이 늙은이 때문에. 덕배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진주는 고개를 저으며 파출소를 나서려 했어요. 그때 덕배가 다급하게 진주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학생, 잠깐만. 그냥 가면 안 돼. 네. 왜요, 할아버지? 그냥 가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 평생 죄스러울 것 같아. 덕배는 진주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라도 좀 줘.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꼭 사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선택한 일인걸요. 진주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학생,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라 알아. 이런 은혜를 그냥 넘기면 자식한테도 면목이 없어. 제발 연락처만 남겨줘. 밥이라도 한 끼 사게 해줘. 덕배가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뿐이야. 학생 같은 착한 사람한테 밥 한 끼 대접도 못하면 나 정말 잠을 못 잘 것 같아. 진주는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번호를 적어 건넸어요. 할아버지, 꼭 연락 안 주셔도 돼요. 지갑 범인 꼭 잡으시고 무릎 치료 잘 받으세요. 고마워, 학생. 정말 고마워. 꼭 연락할게. 그리고 이건 내 번호야. 덕배는 메모지를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으며
자신의 전화번호도 진주에게 건넸죠. 진주는 씩씩하게 인사하고 파출소를 나섰어요. 밖은 여전히 춥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진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으흐흑, 흑, 입을 틀어막았지만 흐느낌은 새어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진주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진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진주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게 진주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진주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울었던 흔적을 지우려고 손등으로 눈가를 비볐어요. 진주야, 어떻게 됐니? 면접은?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 진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응, 할머니. 면접 분위기 좋았어. 곧 연락 올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그래. 아이고, 우리 강아지. 밥은 먹었니? 편의점에서 김밥 먹고 왔어요. 할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응, 나도 먹었어. 거짓말에는 거짓말로 답하는 할머니였죠. 진주는 부엌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밥통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진주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어요. 흑, 흐흑.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들을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주는 하루에 12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최저시급으로는 빚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죠. 새벽 3시 편의점이 한산해졌을 때 진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몰래 먹었습니다. 폐기해야 할 도시락도 화장실에 숨어서 급하게 삼켰어요. 진주 씨, 또 폐기 먹어요? 걸리면 잘릴 수도 있는데. 같이 일하는 선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턴 안 그럴게요. 진주는 고개를 숙였지만 배고픔을 참기는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진주가 편의점에서 돌아오니 대문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최후 경고장. 내일까지 입금 없을 시 법적 조치.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경고장을 떼어냈어요. 이런 걸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이제 정말 방법이 없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날들이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진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사채업자들이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하는 터라 진주는 받기가 겁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를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진주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성그룹 비서실입니다. 이진주 씨 맞으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단호했습니다. 한성그룹이라니, 면접도 보지 못하고 탈락한 그곳에서 전화를 줬다니요? 진주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했어요. 돈 없어요. 그만 좀 전화하세요. 끊을 거예요. 진주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으려 하자 상대방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 정말 한성그룹 비서실이에요. 비서실장 박민수입니다. 진주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한성그룹 비서실장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할 이유가 뭐예요? 장난 전화 아니에요? 이진주 씨, 지난주에 저희 회사 최종 면접에 불참하셨죠? 상대방이 정확한 날짜를 말하자 진주는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왜? 회장님께서 인재를 함부로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진주 씨에게 특별 추가 면접 기회를 주라고 직접 지시하셨어요. 진주는 휴대전화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말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한성그룹에서 전화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회장님 특별 지시라 다른 지원자들과는 별도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주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는 면접도 못 봤는데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꼭 기회를 주라고 하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진주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주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일까? 왜 회장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일단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성그룹 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정장을 입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어요. 로비는 여전히 화려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온 이진주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눈빛이 바뀌었어요. 아, 특별 면접 대상자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닌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진주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특별 면접? 누구야? 글쎄, 회장님 라인인가 봐. 옷차림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진주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보풀 일어난 재킷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36층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대기실에는 진주 혼자뿐이었어요. 이진주 씨, 들어오세요. 면접실 문이 열리고 진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은 3명이었어요. 가운데 앉은 중년 여성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진주 씨, 앉으세요. 진주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면접관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호기심 반, 경멸 반으로 묘하게 엇갈린 눈빛이었죠. 회장님 특별 지시로 면접을 보게 됐다고 들었는데 혹시 회장님과 어떤 사이신가요? 오른쪽 면접관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저도 왜 이런 기회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회장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진주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럼 왜 지난주 면접에 불참했죠? 한성그룹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셨나요? 가운데 여성 면접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진주는 심호흡을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는 길에 소매치기를 당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다치신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까지 모시고 가느라 면접을 놓쳤어요. 면접관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인가요? 면접보다 그게 더 중요했다? 왼쪽 면접관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어요. 진주는 주먹을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때는 그게 더 중요했어요. 저도 할머니와 둘이 사는데 만약 할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누군가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펙을 보니 학교는 좋은데 학점은 평범하고 토익 점수도 그저 그렇네요. 인턴 경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한성그룹 기준에는 많이 부족해요. 여성 면접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왜 당신한테 기회를 주라고 했을까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건 알아요. 그래도 성실함과 책임감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됐지만 진주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면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진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사흘 후 오후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이진주 씨, 한성그룹 인사팀입니다.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진주는 전화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합격했다고요? 네, 월요일에 입사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축하드려요. 전화를 끊자마자 진주는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저 됐어요. 한성그룹 합격했어요. 뭐라고? 정말이니? 할머니와 진주는 서로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얼굴이 엉망이 됐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정말 잘했어. 할머니는 진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진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빚 걱정, 미래 걱정이 아직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진주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가난하고 힘없는 신입사원에게 닥칠 가혹한 시련과 차별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대기업이라는 정글에서 흙수저 신입사원이 겪게 될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대망의 첫 출근날 아침, 진주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면접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밖에 없었지만 그나마 가장 깔끔해 보였죠. 할 수 있어, 이진주. 첫날이니까 긴장하는 게 당연해.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시장에서 10,000원에 산 흰색 블라우스는 아무리 다려도 어딘가 구김이 남아 있었어요. 낡은 구두는 구두약을 발라봤지만 여전히 낡아 보였습니다. 진주야, 첫 출근 축하해.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내오셨어요. 우리 손녀가 대기업에 취직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진주는 그 모습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성그룹 본사에 도착한 진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출근하는 직원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모두가 하나같이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반짝이는 구두, 세련된 헤어스타일. 진주는 자신의 모습이 유독 초라해 보여 고개를 숙였어요. 신입사원 이진주입니다. 인사팀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안내 데스크에서 받은 임시 출입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인사팀은 25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사무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입사원 이진주입니다. 첫 출근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진주가 깍듯하게 인사하자 한 중년 남성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팀장 오태식이었죠. 오태식은 진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진주는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이진주? 아, 회장님 특별 채용 그 사람? 오태식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진주의 구김간 블라우스와 낡은 구두를 번갈아 보며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어요. 옷이 그것밖에 없나? 회사가 시장 바닥인 줄 아나? 내일부터는 제대로 된 정장 입고 와. 죄송합니다. 내일은 꼭. 됐고. 오태식은 손사래를 치며 진주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신입이야. 이름은 뭐 알아서 물어보고. 제대로 된 소개도 없었습니다. 오태식은 턱짓으로 구석에 있는 자리를 가리켰어요. 비품 창고 바로 앞 사무실에서 가장 어둡고 구석진 자리였죠. 저기가 내 자리야. 그리고 오태식은 진주에게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백으로 들어왔다며?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빚쟁이에 흙수저라더니 제발 우리 팀물 흐리지 말고 죽은 듯이 있어. 알아들었어? 순간 사무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진주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요. 진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정된 자리로 걸어갔어요. 자리에는 최신형 컴퓨터 대신 먼지 쌓인 서류 박스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탕비실 청소 도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선배님, 저 컴퓨터는 언제 오나요? 진주가 옆자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 직원은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전 내내 진주는 할 일 없이 앉아 있어야 했어요. 아무도 업무를 알려주지 않았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먹지? 파스타? 좋아. 그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자. 다들 가자.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진주도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진주가 물었지만 직원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한데 자리가 예약이 꽉 차서요. 다음에 같이 가요. 거짓말이란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진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괜찮아요. 다음에 가요. 직원들이 모두 나가고 텅 빈 사무실에 진주 혼자 남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밖에 나가 밥을 사 먹을 돈도 아까웠어요. 진주는 가방에서 오늘 아침 편의점에서 가져온 폐기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탕비실 구석에 숨어서 김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김밥이었지만 배고픔에는 장사가 없었죠.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진주는 깜짝 놀라 김밥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냥 점심 먹고 있었어요. 편의점 김밥을? 회사 구내식당도 있는데? 직원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진주를 보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진주는 남은 김밥을 목구멍으로 억지로 넘겼어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태식이 진주를 불렀습니다. 이진주, 이리 와봐. 네, 팀장님. 너 오늘부터 할 일이야. 오태식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진주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다 날짜별로 정리하고 영수증은 하나하나 풀로 붙여서 장부에 정리해. 그리고 그는 탕비실을 가리켰습니다. 냉장고 성에가 꽤 끼었더라. 깨끗이 제거해. 청소도구는 창고에 있을 거야. 네. 그런데 저는 업무를. 업무? 이게 내 업무야. 불만 있어? 오태식의 차가운 눈빛에 진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와서 이런 거나 하려고 들어왔냐? 그럼 처음부터 청소부로 지원하지 그랬어.
주변 직원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묵묵히 서류를 들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오후 내내 진주는 무릎을 꿇고 냉장고 성에를 제거했습니다. 추운 냉기에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졌어요. 호호 불어가며 얼음을 깨는 동안 직원들은 등 뒤에서 낄낄거렸습니다. 저것 봐. 명문대 나와서 냉장고 청소나 하고 있어. 그러게 백이 있으면 뭐해. 결국 제 그릇인 거지. 진주는 못 들은 척하며 계속 얼음을 긁어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시려워 눈물이 났지만 그것조차 참아야 했어요. 잠시 자리에 돌아온 진주는 가방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할머니를 보며 힘을 내려고요. 야, 이게 뭐야? 오태식이 다가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궁상맞게 회사에 이런 건 왜 갖다 놔? 감성팔이 하냐? 치워. 죄송합니다. 치울게요. 진주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욕을 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에는 사채 독촉 문자가 떠올랐어요. 참자. 이번 달 이자로 갚으려면 참아야 해.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수고하세요. 내일 봐요. 다들 인사를 나누며 퇴근했지만 아무도 진주에게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이 진주 앞에 섰어요. 너는 아직 가면 안 돼. 저기 창고에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 다 정리하고 가. 못 끝내면 퇴근하지 마. 네, 지금 6시인데요. 그래서 일 못하겠으면 그만둬. 흙수저 주제에 불평이 많네. 오태식은 코웃음을 치며 나가버렸습니다. 진주는 터벅터벅 창고로 걸어갔어요. 정말로 산더미 같은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하나하나 옮기며 진주는 혼잣말을 했어요. 괜찮아. 이깟 무시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먼지가 폴폴 날려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할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우리 강아지 아직도 회사야? 밥은 먹었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진주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응, 먹었어. 회사가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래, 회사 사람들도 잘해주고. 팀장님은 어떤 분이야? 진주는 창고의 먼지를 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팀장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야. 신입사원이라고 엄청 챙겨주셔. 정말?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진주가 고생하는 거 아닐까 걱정했는데. 걱정하지 마, 할머니. 나 여기서 정말 잘하고 있어. 전화를 끄는 진주는 혼자 창고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을 마쳤어요.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다리는 퉁퉁 부어 구두가 끼었습니다. 텅 빈 회사를 나서는 진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첫날부터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버티지? 차가운 겨울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진주는 낡은 코트에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집까지는 또 1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구두 굽이 아슬아슬하게 흔들렸지만 택시는 사치였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진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진주는 버텨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주가 앞으로의 결의를 다진 한편 서울과는 한참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집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고요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허름한 기와집 굴뚝에서 먼저 연기 한 줄기가 피어올랐어요. 며칠 전 서울 한복판에서 지갑을 도둑 맞았던 그 덕배의 집이었습니다. 덕배는 마당 한쪽에 쌓인 장작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폈어요. 요즘은 가스레인지가 편하지만 굳이 아궁이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었죠. 아버지가 아궁이 잔불에 구워준 고구마가 제일 맛있어요. 몇 년 전 명절에 왔던 아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찌르고 기침이 나왔지만 덕배는 정성껏 고구마를 아궁이에 묻었어요. 노란 호박 고구마를 골라 하나하나 신문지로 싸서 잔불 속에 넣었죠. 1시간쯤 지나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덕배는 조심스럽게 고구마를 꺼내 확인했어요. 딱 좋네. 잘 익은 고구마가 식을세라 신문지로 2번 더 쌌습니다. 그리고 검정 비닐봉지에 넣고 또 한 번 겹쳐 담았어요. 세 겹으로 포장한 고구마를 품속에 꼭 안았죠. 지난번엔 지갑 잃어버려서 멀리서 보지도 못했으니께 오늘은 꼭 줘야지. 덕배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점퍼를 꺼냈습니다.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손목 부분은 실밥이 풀려 있었지만 외출할 때마다 늘 입던 옷이었어요. 몇 해째 제대로 손질하지 못해 구김이 가득했지만 그나마 가장 멀끔한 차림이었죠. 대문이 열리고 마실 나가려던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아이고, 영감님. 이 시간에 또 서울 가시려고? 덕배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가봤는디야. 그 뭐여 지갑을 잃어버려 갖고 아들놈 얼굴도 못 보고 왔잖소?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에그구, 그놈의 서울.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 곳이여. 오늘은 비도 오고 미끄러운 뒤 어디를 나서. 덕배는 품을 한 번 더 꼭 안았어요. 비가 와도 가야죠. 오늘 아들 생일인데 이거 꼭 먹여야 혀. 할머니가 봉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또 고구마요? 아드님은 참 복도 많지. 이런 날씨에 아버지가 직접 챙겨주고. 덕배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놈이 뭐 바쁘다고 얼굴도 못 비추고 사니께 내가 가야지요. 몸 성할 때라도. 할머니는 잠시 덕배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해요, 영감님. 지난번처럼 일 겪지 말고. 예, 금방 다녀올라요. 덕배는 조용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고구마와 아들을 향한 마음만 남아 있었죠. 같은 시각 한성그룹 인사팀 사무실에서는 오태식 팀장이 비오는 창밖을 보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 꿀꿀한데 비싼 커피나 마시자. 그는 진주를 불렀어요. 이진주, 어디 갔어? 네, 팀장님. 진주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오태식은 법인카드를 책상에 던지며 말했어요. 아메리카노 10잔 사와. 벤티 사이즈로. 네, 지금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우산 쓰고 가면 되잖아. 아, 빗물 들어가면 다시 사오게 할 거야. 알았어? 진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법인카드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날씨에 10잔이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낡은 코트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쓸 준비를 했죠. 회전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겨울비가 진주의 온몸을 때렸습니다. 뼈까지 시리게 하는 추위였지만 진주는 10잔의 커피 주문을 외우며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덕배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아들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우리 준혁이 고구마 좋아하겠지? 버스에서 내리자 비에 젖은 한성그룹 본사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 건물은 덕배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 언제든 본사로 오세요. 로비에서라도 커피 한 잔 드릴게요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덕배는 한 번도 그 말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바쁘네 일하는데 패끼면 안 되지. 회사 사람들이 보면 뭐라 생각하겠어. 그런 마음에 덕배는 몇 번 서울에 온 적은 있어도 언제나 건물 밖 벤치에만 조용히 앉아 있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얼굴만 슬쩍 보고 돌아가는 날도 있었죠. 그래서 이곳은 익숙했지만 로비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회전문 앞에서 덕배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웅장한 대리석 기둥과 끝없이 이어진 유리 벽면은 언제 봐도 위압적이었어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괜히 민폐만 끼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품속에 따뜻한 고구마를 만지자 용기가 조금 생겼습니다. 오늘은 준혁이 생일이니까 아버지가 먼저 찾아왔다고 해도 되겠지? 덕배는 젖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빗물이 회전문을 타고 로비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덕배의 낡은 운동화에서 흙탕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진흙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어머, 저거 봐. 바닥이 더러워졌어. 지나가던 여직원들이 기겁하며 피했어요. 덕배는 쭈뼛거리며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덕배가 입을 열기도 전에 손을 내저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잡상인 출입 금지입니다. 아니, 나는 잡상인이 아니고.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구걸하러 오셨어요? 김준혁이 내 아들인데 아들 만나러 왔어. 안내 데스크 직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번엔 대통령 친구라는 분도 오셨어요. 할아버지, 그만 가세요. 보안 불러요? 정말이야, 준혁이가 내 아들이라니까. 그 말을 들은 보안 요원들이 서로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 함부로 들먹이지 마세요. 그런다고 들여보내줄 것 같아요? 소란이 일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철없는 신입 직원 몇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실시간 한성그룹 로비 상황. 회장님, 아버지가 저런 차림으로 다닐 리가 있나? 그들은 낄낄거리며 덕배를 배경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커피를 기다리던 오태식이 로비를 지나가다 소란을 목격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보안 요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오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니, 회사격 떨어지게 노숙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당장 내보내. 팀장님, 이 할아버지가 자꾸 회장님 아버지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회장님 아버지가 저 따위 행색으로 다닐 리가 있어? 덕배가 다급하게 오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고구마만 전해줘. 준혁이가 좋아하는 거야. 덕배가 오태식의 옷자락을 잡자 오태식은 기겁을 했어요. 뭐야? 더러운 손 치워. 오태식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덕배를 세게 밀쳤습니다. 으악! 비에 젖어 미끄러운 바닥에 덕배가 크게 넘어졌어요. 쿵! 품에 안고 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터졌습니다. 샛노란 고구마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사방에 흩어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던 고구마가 처참하게 굴러다녔죠. 아이고! 덕배는 바닥을 기며 고구마를 주우려 했습니다. 이게 아궁이에서 구운 거야. 준혁이가 좋아하는. 덕배의 주름진 손이 떨리며 으깨진 고구마를 집어 올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태식은 구두코로 고구마 하나를 걷어찼습니다. 더럽게 진짜. 대리석 바닥에 이게 뭐야? 고구마가 멀리 굴러가며 더욱 으깨졌어요. 노란 속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안 돼. 그러지 마. 덕배가 애원했지만
오태식은 계속 고구마를 밟아 뭉갰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냄새나니까. 보안, 이 사람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덕배의 양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진주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커피를 들고 로비로 뛰어들어왔어요. 이 참혹한 광경을 본 진주는 들고 있던 커피 캐리어를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10잔의 벤티 사이즈 아메리카노가 든 캐리어가 바닥과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터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어올라 진주의 발등과 정강이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진주가 덕배에게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비켜요. 비켜달라고요. 진주는 비에 흠뻑 젖은 몸을 날려보안 요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진주의 모습은 마치 폭풍 후 속을 헤치고 온 것처럼 처참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덕배가 헐레벌떡 달려온 진주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학생? 덕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주를 바라봤어요. 지난주 자신의 지갑을 찾아주려다 면접을 놓친 그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주는 덕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덕배의 낡은 점퍼는 빗물과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학생이야말로 괜찮아? 덕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주는 대답 대신 덕배를 일으키려 애쓰며 보안 요원들을 노려봤어요. 보안 요원 한 명이 다시 덕배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진주가 온몸으로 덕배를 막아섰어요. 이분 몸에 손대지 마세요. 진주의 비명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기가 담겨 있었어요. 오태식이 이 광경을 보고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 이게 뭐야, 진짜? 오태식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 몇 명도 덩달아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법인카드로 산 커피 10잔을 바닥에 쏟아? 그거 다 내가 물어낼 거야. 한 잔에 6,000원씩 6만 원이야. 오태식이 진주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진주는 오태식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덕배의 점퍼에 묻은 흙탕물을 자신의 소매로 털어주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다치신 데 없으세요? 제가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진주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고였어요. 덕배는 진주가 회사에서 곤란해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진주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괜찮아, 학생. 어서 비켜. 나 때문에 자네까지 혼나면 안 돼. 나는 그냥 갈 테니까. 안 돼요. 할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진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덕배를 밀어내려는 진주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태식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진주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어요. 한 번 찌를 때마다 진주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야, 빚쟁이. 회사가 내 안방이야? 어디서 거지들을 끌어들이고 난리야? 너 정말 해도 너무하네. 빚쟁이, 거지. 그 단어들이 진주의 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진주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진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진주는 오태식과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고개를 들어 올려다봐야 했지만 진주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팀장님,
진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했어요. 어르신께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요.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출입구 근처에 서 있던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방문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감히 신입사원이 인사팀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다니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어요. 이게 돌았나? 너 지금 누구한테 명령이야? 사원증 내놔. 오태식은 진주의 목에 걸린 사원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거칠게 잡아당기자 목걸이 줄이 진주의 목을 세게 조였어요. 진주가 컥하고 신음을 흘렸지만 사원증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놔. 너 해고야. 오늘부로 끝이야. 오태식이 더 세게 잡아당기자 사원증 줄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진주의 목에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진주는 목을 쓸어내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해고하셔도 좋습니다. 진주가 똑똑히 말했습니다.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사람을 짐짝 취급하고 음식을 짓밟는 건 팀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팀장님도 부모님이 계실 텐데 어떻게 이럽니까? 진주의 일갈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저 신입 대단한데 하고 속삭였어요. 다른 누군가는 미쳤나봐. 저러다 정말 잘리겠네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확 돌려보안 팀장을 노려봤어요. 뭐해? 당장 이 둘 다 끌어내. 경찰 불러서 업무방해랑 기물파손으로 다 쳐넣으라고. 보안요원 2명이 진주와 덕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덕배의 팔을 잡으려 하자 진주가 또다시 몸을 날려 막아섰어요. 제 발로 나갈 겁니다. 진주가 외치며 보안요원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자 탁 소리가 났어요. 진주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진주가 가장 아끼는 손수건이었죠. 진주는 손수건을 펼쳐 바닥에 흩어진 고구마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식의 구두에 지니겨진 노란 고구마 속이 손수건에 묻어 얼룩졌어요. 아이고 학생, 더러워. 그러지 마. 덕배가 진주를 말리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진주의 어깨를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소중한 거잖아요. 진주가 고구마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아드님 주려고 가져오신 거잖아요. 버리면 안 돼요. 진주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손수건을 적셨습니다. 진주는 멈추지 않고 으깨진 고구마를 전부 수습했어요. 손수건이 노랗게 물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 광경을 찍었어요. 또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차마 보지 못했습니다. 진주는 고구마를 전부 수습한 뒤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덕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진주가 덕배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덕배는 흙투성이가 된 몸으로 비틀거렸어요. 진주가 덕배의 허리를 꼭 잡아 지탱해 주었습니다. 진주는 멍하니 서 있는 오태식을 한번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회전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학생,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덕배가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진주는 고개를 저으며 덕배를 부축해 천천히 걸었어요. 로비의 사람들은 말없이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덕배와 비에 젖어
초라한 모습이 된 진주. 두 사람의 뒷모습은 처량했지만 어딘가 당당했습니다. 회전문을 나서자 차가운 빗줄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택시 잡아드릴게요. 집까지 편하게 가세요. 진주가 도로로 나가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빈 택시가 금방 멈춰섰어요. 학생, 자네는 어쩌려고?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나 빨리 들어가서 옷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진주가 택시 문을 열고 덕배를 태웠습니다. 덕배는 차 안에서 진주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미안하네, 미안해. 진주가 택시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진주는 택시가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완전히 사라지자 진주는 천천히 회사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진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로비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마 엄청난 문책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주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주가 들어서자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진주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인사팀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오태식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조사실로 가. 지금 당장. 오태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진주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주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진주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빈 경위서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오태식이 팔짱을 낀 채 진주 앞에 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진주를 덮었어요. 경위서 써. 오늘 밤 11시까지. 못 끝내면 그냥 여기서 자든지. 오태식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도 같이. 왜 상사 명령을 무시했는지, 왜 회사에 민폐를 끼쳤는지 빠짐없이 적어. 진주는 고개를 들어 오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대답은 쓰겠습니다. 진주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오태식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네. 근데 말이야, 이진주. 오태식이 진주의 책상에 손을 짚고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가난한 건 죄가 아닌데 가난한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야. 알아들어? 회사에서 저렇게 구걸하듯 사는 게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너 같은 애들이 회사 분위기를 망치는 거지. 진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가정교육이 문제야. 가정교육이.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너희 할머니가 뭘 가르쳤길래 저 모양이야?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진주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지금 대들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답 없네? 할 말 없지. 이따 경위서 다 쓰고 나한테 가져와. 맘에 안 들면 다시 쓰게 할 거야. 오태식이 조사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진주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뚝 떨어져 경위서 용지를 적셨습니다. 진주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썼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참이 지나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였습니다. 진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캄캄한 어둠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시겠네. 진주는 한숨을 쉬며 다시 경위서를 썼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경위서와 반성문을 모두 끝냈습니다. 진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조사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들이 으스스했어요. 오태식은 이미 퇴근한 뒤였죠. 진주는 오태식의 책상 위에 경위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회사를 나섰어요. 로비는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 그렇게 소란스럽던 곳이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진주는 회전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정류장 지붕 아래 앉아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문자 한 통 도착. 진주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온 독촉 문자였죠. 진주는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진주의 젖은 옷을 파고들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해고가 확정적이라는 오태식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진짜 끝이에요. 진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얼굴을 어떻게 봐. 그때 문득 덕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로비에서 봉변을 당하던 모습이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실까? 진주는 자신의 처지도 막막했지만 덕배가 더 걱정됐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밀쳐지고 모욕당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진주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이 나왔어요. 며칠 전 파출소에서 교환했던 덕배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으실까? 진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 덕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었던 옷을 모두 갈아입고 깨끗이 씻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무릎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넘어지면서 까진 상처가 꽤 깊었거든요. 덕배의 옆에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준혁 회장이었어요. 준혁은 아버지의 무릎을 살피며 약을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덕배는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까짓 거 뭐.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한 상처도 많이 입었어. 그래도 됐다니까. 그것보다. 덕배가 탁자 위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진주가 주워준 고구마가 손수건에 쌓여 놓여 있었어요. 으깨지고 지지겨진 고구마였지만 덕배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 학생 말이야. 오늘도 날 구해줬어.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야. 덕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갑을 도둑 맞았을 때 면접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도와준 그 학생,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 면접 기회를 드렸던 거잖습니까? 그런데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저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니요. 준혁은 아버지의 무릎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로비에서 봉변을 당했고 진주가 또다시 아버지를 구해줬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볐어요. 아버지, 누가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를 밀쳤습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이름은 모르겠고 인사팀장이라고 하더라. 인사팀장. 준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덕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덕배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은인 학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오, 그 학생이다. 덕배가 반가워하며 전화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아버지, 스피커폰으로 받으세요. 응? 왜? 제가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덕배가 받자 진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주예요. 낮에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진주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준혁은 소파에 가만히 앉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학생. 내가 미안하지. 자네 때문에 회사에서 혼났지? 덕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할아버지, 비 맞으신 건 괜찮으세요? 진주는 자신의 일은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덕배만 걱정했어요. 진주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덕배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난 괜찮아, 학생. 나 때문에 회사에서 곤란해진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진주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오해하신 건데 잘 풀었어요. 저 회사 잘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만 건강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진주의 떨리는 목소리, 억지로 밝게 만드는 말투,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학생, 정말 고마워. 나중에 꼭 밥 사줄게. 아니에요, 할아버니. 그냥 건강하세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도, 할아버지, 저 그만 끊을게요. 늦었으니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응, 학생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준혁은 아버지의 멍든 무릎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으깨진 고구마 봉지를 보았어요. 준혁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았어요. 아버지, 응? 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일정 전부 취소, 긴급회의 소집. 문자를 보내고 나서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비를 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혁의 눈빛은 폭풍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를 밀친 놈이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9시 한성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 앞에 진주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으로는 인사팀 임원 5명이 팔짱을 낀 채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너무 밝아서 진주의 눈을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진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젯밤 경위서를 쓰느라 펜을 너무 세게 잡아서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진주가 밤 늦게까지 쓴 경위서와 반성문이 놓여 있었어요. 오태식이 서류를 펼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태식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한 장군처럼 어깨를 으쓱거렸죠. 피징계자 이진주. 입사한 지 겨우 일주일 만에 이런 자리에 서게 되다니 참 기록적이네요. 우리 회사 역사상 최단기 해고 기록 아닙니까?
임원 몇 명이 킥킥 웃었습니다. 진주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해고 사유를 낭독하겠습니다. 오태식이 서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고의로 거부했습니다. 커피 심부름을 시켰는데 멋대로 바닥에 던져버렸죠. 진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둘째, 회사 로비에서 외부인과 공모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노숙자를 끌어들여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어요. 진주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셋째, 회사 자산인 법인카드로 구입한 음료 10잔, 6만 원어치를 고의로 파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손괴죠. 오태식은 서류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진주를 노려봤어요. 이 정도면 즉시 해고감입니다. 아니, 솔직히 형사 고소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고소는 안 하고 그냥 해고만 시켜주는 겁니다. 고마운 줄 아세요? 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오태식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직원의 신상이죠. 오태식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3천만 원. 여기에 가족비까지 합치면 7천만 원. 24살 나이에 7천만 원 빚쟁이에요, 여러분.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7천만 원? 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주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거기다가 대부업체 독촉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휴대전화로 하루에 독촉 전화가 10통도 넘게 오더군요. 오태식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근본 없는 직원을 뽑은 것 자체가 회사의 수치입니다. 오태식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탁 쳤습니다. 진주의 어깨가 움찔 떨렸어요. 가난한 건 죄가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요. 오태식이 진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가난이 회사 이미지까지 망치면 그건 범죄예요. 어제 로비 사건 벌써 사내 커뮤니티에 동영상 돌아다니는 거 아십니까? 조회수가 벌써 3,000회 넘었어요. 임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신입사원이 노숙자를 옹호하면서 팀장한테 대드는 거 말이죠. 댓글에 회사 이미지 떨어진다고 난리더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태식이 손뼉을 탁 쳤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교육의 문제예요. 이 직원, 할머니랑 단둘이 산다죠? 부모도 없이 자랐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예의범절을 배웠겠어요? 진주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치마 위에 동그란 물방울이 생겼어요. 오태식은 그 눈물조차 비웃었습니다. 왜 지금 울면 제가 동정해 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저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 사정 같은 건 안 봅니다. 진주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주의 목소리가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요? 그게 끝입니까? 죄송하다는 말로 회사 이미지 실추가 회복됩니까? 이진주 씨,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특별 면접으로 들어왔죠? 오태식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들어온 거 맞죠? 실력이 있어서 뽑힌 게 아니라 무슨 빽이 있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진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대답도 못하잖아요. 스펙도 평범하고 면접도 제대로 못 봤으면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회장님이 왜 당신한테 특혜를 줬는지 우리도 다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주가 고개를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왜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실력으로 보여드리려고. 실력? 오태식이 비웃으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닥쳐요. 무슨 실력이 있다고 떠들어요?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이미 결정난 일이에요. 오태식은 진주 앞으로 다가와 책상 위에 서류 2장을 던졌습니다. 해고 통지서와 펜이었어요. 여기 사인하세요. 빨리요.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요. 퇴사 처리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태식이 팔짱을 끼고 진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어요. 아, 그리고 말이죠. 이진주 씨. 오태식이 진주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해줄 테니까 각오하세요. 제가 인사팀장이 몇 년인데 업계에 소문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어디 가서도 취직 못할 겁니다. 진주의 손이 펜을 움켜쥐며 심하게 떨렸습니다. 해고 통지서 위에 펜 끝을 갖다 댔어요. 눈물이 또다시 뚝 떨어져 서류를 적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진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펜 끝을 종이에 대고 서명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고개를 확 돌렸어요. 펜이 진주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문 밖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 4명이 양쪽으로 도열해 서 있었습니다. 마치 대통령 경호원처럼 꼿꼿한 자세였어요.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준혁 회장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회장님, 임원들이 황급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드르륵 소리를 냈어요. 모두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오태식도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비굴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게 어찌된 일이십니까? 여기는 하급 직원 징계위원회라서. 조용히 하게. 준혁의 차가운 목소리 한마디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태식의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식은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준혁은 오태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진주에게 천천히 걸어갔어요. 진주는 회장이 오는 걸 보고 황급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테이블을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준혁이 진주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준혁은 진주를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살폈습니다. 낡은 검은 구두, 실밥이 풀린 치마단, 보풀 일어난 재킷, 주눅들어 웅크린 어깨, 붉게 부어오른 눈. 준혁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준혁은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해고 통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펼쳐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상사의 업무 지시 거부, 외부인과 공모한 소란, 회사 자산 파손. 준혁이 서류를 읽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낮았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오태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해고 사유입니까? 준혁의 질문에 회의실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태식이 당황하며 더듬거렸어요. 네, 회장님. 명백한 징계 사유입니다. 이 직원은 회사 규정을 여러 차례. 내가 물어본 건 자네 의견이 아니네. 준혁이 칼처럼 날카롭게 오태식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준혁은 해고 통지서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찌직,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준혁은 해고 통지서를 눈송이처럼 아주 잘게 찢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바닥에 흩날렸어요. 오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저기.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혁은 바닥에 떨어진 하얀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뒤를 돌아 열려있는 문을 향했어요. 준혁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들어오시죠.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대체 누가 들어올까요? 누가 이 긴장감 넘치는 회의실에 들어오는 걸까요? 진주도 떨리는 눈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쿵 뛰었어요. 복도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어요. 진주도 떨리는 눈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가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감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얀 와이셔츠에 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어요. 김덕배였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 낡은 점퍼를 입고 비에 젖어 있던 그분이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진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진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태식은 덕배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태식이 뒷걸음질을 쳤어요. 의자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이 노숙자라고 부르며 밀쳤던 그 사람, 고구마를 발로 밟아 뭉갰던 그 노인, 그분이 지금 정장을 입고 회의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덕배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태식 앞에 멈춰 섰어요. 오 팀장님, 덕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어요. 어제 그 발 참 맵더구먼. 덕배가 점잖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태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기, 그게. 오태식이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준혁 회장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덕배를 상석이 아닌 진주의 바로 옆자리로 안내했어요.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준혁이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덕배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진주 바로 옆이었어요. 덕배는 진주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학생, 놀랐지? 미안하네. 진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준혁은 천천히 오태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오태식은 뒤로 물러섰어요. 준혁이 오태식 바로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한 뼘이었어요. 오 팀장,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내 아버지 지갑을 찾아주고 비 오는 날 내 아버지를 지켜준 은인을. 준혁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나쁜 직원으로 몰았나? 준혁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태식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분이 회장님 아버님이신 줄은. 오태식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비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오태식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몰랐다? 준혁이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가?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노숙자 취급하고 밀치고 고구마를 밟아 뭉갰지. 그게 몰라서 한 짓인가?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어요. 준혁은 뒤를 돌아 회의실 문을 봤습니다. 비서실장, 준혁이 말했습니다. 문 밖에서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감사팀 보고서입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봤어요. 그리고는 오태식의 머리 위로 서류를 흩뿌렸습니다. 서류들이 오태식의 머리와 등에 떨어졌습니다. 감사팀에서 이미 자네의 채용 비리와 직원 갑질을 오랫동안 감시하고 있었네.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니 거기에는 온갖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채용 청탁대가 5천만 원 수수, 신입사원 대상 폭언 및 갑질 녹취록,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 오태식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결정타였지.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야. 회장님, 제발. 오태식이 준혁의 바지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횡령 및 폭행 혐의로 법적 책임도 아주 무겁게 지게 될 거야. 준혁이 비서실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이 회의실 밖을 향해 손짓했어요. 보안요원 2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어요. 오태식 씨, 일어나세요. 보안요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오태식이 바닥에 엎드린 채 버텼습니다. 보안요원들은 오태식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짐짝 다루듯 들어올렸어요. 나요. 나 달라고요. 오태식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한테 유학 간 아들이 있습니다. 제발요. 오태식의 비명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안요원들은 오태식을 질질 끌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어요. 안 돼요. 제발. 이럴 수 없어요. 오태식의 목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들리지 않게 됐어요.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진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진주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진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허리를 90도로 굽혔어요. 못난 아들 대신 내 아버지를 2번이나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주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 아닙니다. 회장님. 진주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덕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진주 양. 덕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자네가 나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야. 덕배의 거친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손처럼 따뜻했어요. 지난주에 내 지갑 찾아주려다 면접을 놓쳤잖아. 그런데 어제 또 날 구해줬지. 2번이나. 덕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같은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정말 고맙네. 진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빚 걱정, 해고 위기, 오태식의 모욕,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진주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으려는 순간 준혁이 재빨리 의자를 당겨줬어요. 진주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흑흑흑. 진주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안도감이었습니다. 해고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할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덕배는 진주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진주씨,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을 겪게 해서요. 준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진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부은 눈으로 준혁과 덕배를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주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안임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진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죄송했습니다. 진주를 향한 사과가 이어졌어요. 진주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아직 후들거렸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준혁이 진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주씨, 잠시 회장실로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진주의 발걸음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회장실은 진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반대편에는 거대한 책장이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준혁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주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소파가 너무 푹신해서 몸이 푹 빠졌습니다. 준혁은 탁자 위에 놓인 주전자를 들어 찻잔에 차를 따랐어요. 구수한 보리차 향이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세요. 진정하시고요. 준혁이 찻잔을 진주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목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준혁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주씨,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몰라 뵙는 사이에 아버지를 2번이나 구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지갑 사건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면접을 포기하면서까지 낯선 노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 면접 기회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어제 또 아버지를 구해주셨더군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회사 로비에서 아버지가 그런 봉변을 당하셨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진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은 탁자 위에 놓인 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게 건넸어요. 이건 뭐예요? 진주가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진주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의 제목을 보는 순간 진주의 눈이 커졌어요. 학자금 대출 완납 증명서. 진주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사기 피해 빚 상환 완료 영수증. 할머니 명의로 된 4천만 원짜리 빚이 모두 상환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회사가 아닌 아들 김준혁으로서 드리는 개인적인 감사 표시입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구해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진주 씨가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주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진주는 서류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주는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일어나세요, 진주 씨. 준혁이 황급히 진주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돈 걱정 말고 진주 씨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세요. 우리 회사에서요. 진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주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진주는 계속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날 아침, 진주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진주는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이 아닌 재래시장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싸고 좋아요. 여기 보세요. 오늘 갓 잡은 생선이에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정겹게 울렸어요. 진주는 한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복 전문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아줌마, 빨간 내복 있어요? 진주가 밝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럼요. 여기 있어요. 올해 신상이에요. 상인이 빨간 내복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진주는 내복을 살펴봤어요. 두툼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거 2벌 주세요. 2벌이요? 누구 드릴 건데요?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 드리려고요. 진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효녀네. 이거 입으면 진짜 따뜻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실 거예요. 상인이 내복을 정성껏 포장해줬습니다. 진주는 시장을 나서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어요. 저녁 6시, 진주가 사는 다세대 주택 거실. 작은 식탁에 할머니, 덕배, 그리고 진주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진주가 빨간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뭐야, 이게? 할머니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열어보세요. 진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덕배가 동시에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빨간 내복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운 내복은 처음 본다. 진주야, 이거 비쌌을 텐데. 아니에요. 시장에서 샀어요. 할머니, 첫 월급 받았으니까 당연히 사야죠. 덕배도 내복을 펼쳐들었습니다. 나도 이런 좋은 걸 받아도 되나? 당연하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는데요. 진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입어볼까?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허허, 그러지 뭐. 덕배도 웃으며 내복을 몸에 대봤습니다. 아이고, 나한테 딱이네. 할머니가 깔깔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내복을 들고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덕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누구지? 덕배가 화면을 확인했어요. 담당 경찰관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덕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덕배 씨 맞으십니까? 저 지난번 지갑 도난 사건 담당한 경찰관입니다. 아,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좋은 소식입니다. 지갑을 찾았습니다. 덕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덕배가 소리쳤어요. 진주와 할머니도 깜짝 놀라 덕배를 쳐다봤습니다. 덕배는 황급히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어요. 범인도 잡았습니다. 지갑 속에 있던 사모님 사진도 훼손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파출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관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사진이 무사하다고요? 덕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아주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세 사람이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찾았어. 지갑을 찾았어. 할아버지, 정말 잘 됐어요. 진주와 덕배, 할머니는 서로를 껴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내복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덕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마누라 사진. 드디어 다시 볼 수 있겠구먼. 덕배는 진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주 양 덕분이야. 자네가 그때 날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진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경찰관 아저씨들이 열심히 찾아주신 거예요. 아니야. 덕배가 진주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보물 1호도 찾고 진짜 보물 같은 손녀도 얻었네. 덕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진주도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우리 진주 정말 착하지. 할머니도 자랑스러워.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빨간 내복 두 벌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저녁 햇살이 내복을 비추며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다음 날 덕배는 파출소에서 지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거실에 모였어요. 덕배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지갑을 열자 아내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 들어 있었죠. 이게 우리 마누라야. 덕배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참 예쁘시네요. 진주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에서 제일 예뻤지. 덕배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휴대전화를 가져왔어요. 우리도 사진 한 장 찍을까? 오늘 같은 날은 기념해야지. 좋아요. 진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와 덕배는 빨간 내복을 들고 진주는 가운데서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자, 하나, 둘, 셋. 할머니가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김치. 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화면 속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빨간 내복을 든 할머니와 덕배,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진주. 착한 마음은 반드시 기적을 만듭니다. 진주의 작은 선행은 자신의 인생을 바꿨고 소중한 가족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